2013년 12월부터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임산부 배려석을 도입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자, 오늘 변호사님하고 나눌 내용은 이제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 네. 그 타다 보면 이제 저도 자주 보는데요. 좀 빨간색입니까? 네, 분홍색, 핑크색. 핑크색. 네. 아, 핑크색으로 배려석이 있는 이 문제인데요. 이게 한 3년 됐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네. 지금 열차 차량마다 중앙에 있는 7좌석에 그 양끝 두 네. 좌석씩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차량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차 차량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 중앙에 임산부 배려석을 이렇게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네. 총 이제 3,908석, 그리고 5호선, 8호선이 총 1,396석을 아예 시트 자체를 디자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좌석이다라는 디자인으로 배려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네.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6, 7, 8호선도 네. 1,836석을 교체 작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자리를 임산부를 위해서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일단 들을 때는 숫자로 몇 천석 이렇게 글쎄 되니까 말이에요. 많은 예. 것처럼 들리지만 근데 아니에요, 실제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량마다 사실은 2석 정도 있는 거니까 정말 많은 것인지는 조금 아, 차량마다 2석. 아, 네. 그렇군요. 근데 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행이 이제 의자를 그렇게 바꾸고 네. 의자의 색깔을 바꾸고 뭐 이제 이런 것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이 홍보가 돼서 실제로 시민들이 따라주고 네.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이 실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느냐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이 그 자리를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들어온 네. 민원만 339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네. 2014년에 27건, 네. 그리고 2015년에 146건, 그리고 지금 166건, 올해 9월까지가 네. 보면은 이제 점점 오히려 그 배려석 자체는 안정이 돼가는데 네. 그 민원은 점차 증가하는 그런 민원 추세입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결국은 앉을 수 없다라는 민원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들이 앉을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임산부들이 가서 앉으려고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대부분 요즘은 지하철을 타면 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어폰을 꽂고 있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아, 그러면 그 네. 차이가 아무리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네. 임산부 핸드폰 보면 밑에가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핑크빛 임산부 배려석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가 왔어요. 근데 안 일어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일단 많고요. 왜냐하면 네. 임산부가 노인처럼 이제 머리가 하얗고 뭐 이제 주름이 지고 뭔가 이렇게 외관상 특징이 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정 기간까지는 외관상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고 네. 실제로 뭐 이제 그런 표식,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표식을 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임산부끼리는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좌석에 앉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은 사람이 많을 때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많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웬만하면 모른 척 자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자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네. 하루 종일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대 보니까 실제 여성이 앉는 빈도보다도 중고생 남성이나 이제 40, 50대 남성이 앉는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는 차량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매너석으로 좀 비워놓는 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앉는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누군가 임산부가 아닌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임산부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예, 예, 내 그렇습니다.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뭐 이렇게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걸 말했다가 최근에 이제 70대 노인하고 분쟁이 붙어서 네. 70대 노인으로부터 임산부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노인분이 네. 임산부는 아니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노약자 배려석이긴 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약자라는 말 자체에 임산부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임산부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분쟁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예, 변호사님? 사실은 국지적으로는 그렇게 네. 이제 뭔가 욕설이 오고 가거나 싫은 말이 오고 가거나 하는 것들은 비일비재하고요. 네. 이제 그게 일반인분과 이제 일반 보통 이제 성인들과 임산부 사이에도 많지만 노약자 배려석에서의 이제 아. 분쟁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남성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는 오메가 패치 같은 이제 그런 사이트가 막 운영이 되고 네. 다시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제도가 통계나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 분석 네. 이런 거 없이 이제 제도가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각종 뭐 분쟁이라든가 네. 또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그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네. 제도적인 문제 하나라고 보시나요? 어떤 제도 자체가 네. 의식 개선 어떤 사업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좌석은 바꾸죠. 네. 좌석을 지정하고 거기다 핑크색 시트를 깔고 뭐 거기에 이제 곰돌이 인형을 갖다 놓고 여기 임산부가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이제 뭐 임산부 배지 이런 것도 발급을 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임산부가 왜 배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네. 그리고 뭐 회사에 나와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저출산 시대에 저출산은 이야기하면서 임산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임산부 배려석에 다른 사람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어도 그건 뭐 위법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 없이 제도만을 들이미는 게 이제 오히려 반감을 불러사는. 그럼 예.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그건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일인 동시에 네. 자꾸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우린 이거 시행해 이렇게 하는 접근보다는 좀 더 학교 교육 안에서도 예를 들면 공부하고. 예, 성교육 안에 성예절 교육과 어떤 이런 임신이란 무엇인가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변화를 가져오고 거기에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속 피상적인 성교육이나 국영수 중심의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니 그런데 그런 말이죠. 문제가 저도 있는 거죠. 가끔가다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철 안에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네. 젊은 남자를 저도 자주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빤히 쳐다보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네. 그 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밑에 보면 그 핑크빛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참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예. 꼭 남성의 문제다, 젊은 남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건 없고요. 아니겠죠. 예. 여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여성 스스로도 좀 해야 되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공감대가 있다면 배려 문화가 없다. 그렇죠. 그 사람 스스로도 주의하겠지만 뭔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아 저건 좀 아닌데 같은 시선이 느껴진다면 네. 그런 행동들이 또 좀 지양이 될 텐데 주변에 그 타는 어른들이 좀 네. 일어나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죠. 임산부 배려석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노인들이나 어른분들이 뭔가 일어나시오를 하는 게 또 다른 또 분쟁으로 그러다 또 젊은 사람이 네. 하여튼 근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 임산부 배지를 단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실효성이 있어요. 근데 임산부분들이 그걸 네. 달겠어요. 근데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그거? 이게 이제 목걸이나 배지 형태로 임산부 이제 표식을 이제 하게 나는 임산부예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결국.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사실상 임신 초기에 네. 이렇게 그걸 막 부착하고 다니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더 중요한 건 부착은 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지가 뭔지 뭐래? 뭐 이렇게 되는 알 수가 거죠. 없는 거지 진짜. 네. 예.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요. 그래서 사실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임산부만이 아니라 노약자에 대한 배려, 매너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인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이은희 변호사님 필요하다고 보시기에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어떤 그런 도덕 문화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매우 그렇고 네.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서 국제자원봉사활동단 같은 네. 걸 했었는데 가보면 그 버스를 딱 탔을 때 노약자가 들어오면은 여성이나 나이 든 분이 들어오면은 다들 벌떡벌떡 막 일어납니다. 네. 노약자 배려석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의식이 따라주고 행동이 따라준다고 한다면 그걸 제도로 막 바꿔가지고 좌석에 핑크빛을 칠하는
그 상황 자체가 필요 없는데 네. 우리는 그게 제도로 받침돼야 되는 지금 약간 그런 위태한 부분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